안녕하세요. PNF 스트레칭 강의를 맡은 건강운동관리사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PNF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PNF 스트레칭이란 어떤 고유 수용기를 자극함으로써 신경근의 반응을 유도해내는 스트레칭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유 수용기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몸의 고유 감각들을 이렇게 내 몸에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유 감각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감각이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관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근육의 길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신체 내부의 감각을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감각은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뭐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여 본다거나 뭐 어려운 어떤 균형을 잡기 어려운 곳을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간지러운 등 뒤에 간지러운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체에는 많은 감각 기관이 있지만 이 고유 수용기는 기계 수용기의 일종으로서 근육, 건, 관절에 위치해 있는 어떤 감각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고유 수용기는 정보를 이렇게 감지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어떤 신체의 위치나 자세,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PNF라는 스트레칭을 알기 위해서 근육 안에 있는 고유 수용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어떤 골격근에는 몇 가지 형태의 감각 수용기를 가집니다. 하악 수용기, 근방추, 골직원 기관이라고 하는 크게 이 세 가지의 감각 수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악 수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육 내의 pH의 농도라던가 세포 외의 칼륨 농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 변화 같은 것에 반응해서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 근방추와 골직원 기관은 신경계가 우리 근육, 골격근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뇌 속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방추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근육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너무 졸려. 그래서 막 자는데 우리가 잠을 들면 목이 막 갑자기 굽혀지죠. 이때 우리는 목이 굽혀질 때 어떤 근육의 갑작스러운 길이의 변화에 반응을 해서 다시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근방추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의 길이와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근육이 빠르게 늘어날 때 근육의 신장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을 신장 반사라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이 골직원 기관은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수축을, 물건을 계속 들고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근육이 빨리 지치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여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고, 얘를 역신장 반사 혹은 자가 억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근방추와 골직원 기관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알았으니까 이 PNF 스트레칭의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PNF 스트레칭의 원리는 상호 억제 이론과 자가 억제 이론에 입각한 스트레칭의 한 종류입니다. 상호 억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이 무릎 반사라고도 합니다. 망치 혹은 손으로 건을 갑자기 세게 치면 우리 근방추의 역할은 어떤 근육의 길이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을 세게 치면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남을
근방추에서 인식하고 반대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겠죠. 이때 근육을 수축할 때 이 주동근인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잘 하려면 반대되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길한근은 적절하게 또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동근과 길한근이 상호 협력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상호 억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될 것 같고요. 자가 억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내 손에 벽돌을 계속 쌓아요. 그럼 근육의 과도한 장력, 수축력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과도한 수축력이 계속 생기다 보면 어떤 근육이 찢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겠죠. 이때 골직원 기관이 과도한 수축력에 대한 정보를 뇌에 보내고 뇌가 다시 이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스로 자가 억제하는 방식을 자가 억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PNF 스트레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F 스트레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5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지 이완, 수축 이완, 그리고 작용근 수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은 유지 이완 기법과 작용근 수축 기법, 수축 이완 기법과 작용근 수축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작용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자가억제랑 상호억제를 먼저 봐야겠네요. 이 자가억제는 HI 기법과 CI 기법을 사용하고 상호억제 기법은 AC 기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뒷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억제는 HI 기법, CI 기법, 상호억제는 AC 기법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PNF 스트레칭의 어떤 정확한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주동근 혹은 작용근, 길한근, 대한근이라고 하는 말을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PNF 스트레칭에서 혹은 그냥 주동근과 작용근에 대한 개념은 흔히 우리가 팔꿈치를 굽힐 때 주동근은 어디죠? 상한 이두근이죠. 그리고 대한근은 어디죠? 길한근이라고 하는 상한 삼두가 되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개념이지만 우리 PNF 스트레칭의 주동근과 길한근은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팔꿈치의 굽힘에 제한이 있는 환자가 있다면 팔꿈치의 굽힘의 제한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상한 삼두근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팔꿈치의 굽힘에 제한이 있다라고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동근은 범위가 제한된 근육, 어디죠? 팔꿈치 굽힘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근육이 어디죠? 상한 삼두근이겠죠? 상한 삼두근에 반대되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길한근이나 대한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위를, 팔꿈치를 굽힘에 제한을 시키는 상한 삼두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나중에 PNF 스트레칭 할 때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PNF 스트레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 이완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고관절이 굽힘에 대한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써먹는 방법이라고 예시를 들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대하여 대한근의 최대 신장, 만약에 고관절 굽힘의 대한근은 어디죠?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의 최대 신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우리 하사협회 보이죠? 홀드 이완 기법은 시험자가 가벼운 저항을 주고 그 힘을 우리 고객이나 환자가 대항하는 등 척성 수축으로 대항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스트레칭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의 어떤 제한된 범위까지 능동적으로 고객의 스스로 근육을 먼저 한번 다리를 올려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 햄스트링의 근육을 먼저 신장시켜보는 동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자인 저희는 제한된 범위 끝에서 대한근, 여기서 말하는 대한근은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의 등 척성 수축을 유지합니다. 약 5에서 10초간이죠. 이때의 구두 지시 방법은 피험자에게 내 어깨를 밀어달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객에 혹은 피험자에 대한 다리에 저항을 주고 피험자는 버텨보세요 라는 구두 지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험자가 능동적으로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자 혹은 우리에 의한 힘에 저항을 하는, 등척성으로 저항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5에서 10초간 수축이 끝나면 이 고객에게 릴렉스하라는 혹은 이완하라는 혹은 힘을 빼라는 구두 지시와 함께 5에서 10초간 다시 이완을 시킨 후 가볍게 우리가 저희의 힘으로 어떤 능동적 이완이 발생하면 증가되는 운동 범위까지 가볍게 신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홀드 릴렉스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자가 억제, 아까 홀드 릴렉스와 CR 기법, 컨트랙션 릴렉스는 다 자가 억제 이론이라고 했는데, 왜 자가 억제 이론이 되는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어떤 장력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 햄스트링의 수축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을 그만 수축하고 이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 방법을 통해서 햄스트링이 먼저 선 수축을 유도한 다음 릴렉스를 시켜서 햄스트링이 자가 억제 이론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이완될 수 있게 하는 스트레칭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 기법은 HR 기법과 자가 억제를 쓰는 방법과 다른 거는 다 비슷하나 시험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축한다라는 것이 다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HR 기법은 저희의 어떤 시험자의 힘에 저항을 하였지만 CR 기법 같은 경우는 고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등장성 수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CR 기법의 구두 지시 방법은 지금 어깨를 다리에 대고 있죠. 그래서 제 어깨에 밀어보세요. 혹은 제 어깨를 밀어보세요. 혹은 제 어깨에 힘을 가해보세요. 라는 구두 지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나 피험자가 능동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 또한 햄스트링을 자가 억제시키는 이론에 포함된 수축 방법이겠죠. 반대로 작용근 수축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작용근 수축 기법은 고관절 굽힘에 작용근, 그러니까 대안근이 햄스트링이니까 작용근은 어디죠? 대퇴사두근, 앞쪽 다리 근육이겠죠. 앞쪽 다리 근육의 등장성 수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호 억제 이론을 쓰고 있죠.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능동적으로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근육이 또 능동적으로 이완을 해야겠죠. 그 방법을 쓰는 방법이고요. 얘는 CR 기법의 구두 지시법과 같지만 근육의 수축 방향만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HR 기법과 CR 기법, AC 기법을 썼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방법을 제일 많이 쓰냐면 이 HR 기법과 AC 기법을 섞어서 쓰거나 CR 기법과 AC 기법을 섞어서 쓰는 PNF 스트레칭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R 기법에서는 먼저 HR 기법으로 피험자의 스트레칭, 어떤 대안근의 스트레칭을 능동적 이완을 유도한 다음 바로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AC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늘리고 다시 HR 기법과 AC 기법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축 이완 기법도 똑같이 CR 기법을 먼저 실시한 후 쉬지 않고 AC 기법을 통해서 어떤 능동적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론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실기를 통해서 고관절 굽힘이나 아니면 상완의 굽힘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NF 스트레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상호억제 이론이 뭐냐, 자가억제 이론이 뭐냐,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실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NF 스트레칭의 강의를 맡은 오정현이었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